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밤 11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처럼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정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정부를 책임지고 여당을 이끌게 되면은 고소고발을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데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수시로 고발을 합니다. 이 정권에 속하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1심, 2심까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예는 민주국가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국민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이 친고죄가 아닙니다.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발장을 쓰지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또 수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은 대통령 같으면은 그 수사를 중단시켜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는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법적 대응이라면 보통 형사적 대응 또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엄포를 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 달 전이네요. 지난 1월 29일 청와대 대변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이적행위다 라고 규탄을 하니까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해야 하겠다고 아주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묵과할 수 없다. 책임져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 앞둔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다. 책임져라. 법적 조치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에서 좋다. 빨리 고발해 주기 바란다. 빨리 고소 고발해 주기 바란다 해가지고 또 여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장난처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 김종인 씨를 법적 조치했다는, 즉 고소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소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게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고소 고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고소 고발하면 우선 산업부에서 만든 그 북원추 문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것과 관련된 문건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다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받아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네주었다는 USB 내용도 다 까야 하고 하니까 고소고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점이 많으니까 고소고발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권이 자선단체입니까? 억울한데도 찬물 정권입니까? 억울한데도 찬물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 이걸로 봐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이 경우에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사실이니까 법적 대응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작년 7월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또 이 사람들이 쓰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 법적 대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북한에 3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즉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 특사 송호경과 함께 북경에서 비밀 합의서를 만들었다 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폭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게 또 나옵니다. 법적 조치를 여기는 하겠다고 안 했어요.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장관이 그날 4월 8일에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당신이 사인한 거 맞죠? 해가지고 물어서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합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가져와 청문회 때 문제를 삼아달라고 해서 공개했던 것이다 라고 제보 경위를 밝히니까 박지원 후보자는 그건 없다, 날조된 거다, 실명 밝혀라, 그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 나중에 국정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만 왜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안 하는 걸까요? 그건 뭡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씨가 자선단체장입니까? 이게 사실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그 다음 달 월간조선에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이걸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어요. 이 글자체, 여기에 활자, 이게 활자가 이게 과연 어느 쪽에서 나온 활자냐, 활자 전문가들을 분석을 하니까 이건 북한에서 쓰는 활자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거 북한 인쇄물에 자주 보는 그런 활자체라는 걸 또 입증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는 이게 사실이면 나는 그만두겠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청와대는 보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관하고 있겠어요? 송호경이가 북한 특사에 있으니까 북한이 보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개해버리면은 박지원 씨는 약속대로 그만둬야 됩니다. 약점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에 약점을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이 자료를 공개를 해버리면 박지원 원장을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왜 고소고발 안 하는 거죠? 박지원 청와대 왜 고소고발 안 하는 겁니까? 따라서 우리 국민은 두 건 다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합의서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체육부 장관 박지원 밑에 사인이 있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사인이 있고 2000년 4월 8일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건. 이것은 당시 국정원 현대그룹이 손을 맞춰 가지고 북한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어요. 이것은 집행이 됐어요. 이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 동안 25억 달러를 차관식으로 북한에 제공한다. 이것은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김대중 정권이 있을 때 대북 지원한 걸 쭉 보면은 25억 달러 정도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게 차관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에 이 정도의 금품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집행이 되었다고 볼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걸 보고하고 했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왜 현금을 주죠? 그것이 핵 개발을 도운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반역적 문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서 달랑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폭로하고 나서 그 뒤에 잊어버리니까 국민들도 잊어버렸어요. 야당이 잊어버리면 국민들도 잊어버립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하면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그 수사를 통해서 또는 특검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이 이 야당에 약합니다. 이런 문서가 거꾸로 과거에 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야당 손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 무너졌어요.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왜 법적 조치 안 하고 있느냐? 왜 법적 조치 안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고소고발한다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딱 시한을 줍니다. 언제까지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야 이 둘 다 어마어마한 반역적, 적을 돕는 이적적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시간에 묻혀버려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소고발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박지원 원장에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